네, 개장하고 28분 정도 지난 현 시점부터는 주도주 투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느새 찾아온 금요일장 대응할 전략도 이분과 함께 세워볼게요.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슈로는 단연 방산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대형주가 좀 쉬면 어디로 분위기가 좀 몰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방산 쪽이었네요. 간밤 미장에서도 AI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면서 이 수급이 방산 쪽으로 좀 몰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도 있었고요. 베네수엘라 관련 미국의 군사 작전이 시작되고부터 방산의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특히나 좀 IB들의 시선도 보면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IB들의 의견대로 이 이슈가 길어진다면 그에 발맞춰서 봐야 될 종목도 좀 궁금한데요. 이번에 최근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생산 사업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을 원하며 네. 생산 기지를 계속해서 생산 시설들을 미국에서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모습이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 같다.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네. 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도 방산주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방산주들은 근데 원래 실적향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조선과 방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전쟁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적향으로만 보시면은 당연스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전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트러스 소셜에서 직접 발매한 ETF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꼭 집어준 테마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ETF 5개 중에 TSSD라고 해가지고 테마가 뭐냐? 방위산업, 군수, 국가, 안보입니다. 쏙 들어가 있네요. 네,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새벽 6시 30분, 우리나라 시간 6시 30분 때도 보면은 또 모기지 또 채권을 매입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여기 티커에서 또 부동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정책 방향을 계속해서 좀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방산 사업들 지금 어디를 사야 되냐라고 보시면은 결국에 기존 대장주들 위주로의 상승분은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군 위주의 트레이딩을 유지를 하시되 네. 여기에서 그럼 추가적인 매출치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어딜까라고 하면은 저는 원자재와의 연관성을 붙이면서 같이 트레이딩을 좀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꺾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변동성이 조금 더 좋아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좀 있죠. 조금 이따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네. 일단 이 군수항공 관련주들 중에서는 결국 우주항공으로 먼저 우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먼저 좀 보고 넘어갈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요. 하나에어로입니다. 자, 해가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또 신고가를 달성해냈습니다. 네, 현재 5%가량의 상승분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이 우주 항공 관련주들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 상승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라고 하면은 네, 일론 머스크 덕분에 올해 1분기 내에서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조정분이 앞서서 80만 원 근사치가까지 떨어진 이 조정분이 여지껏 올라왔었던 조정의 마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는 점, 방산주들에 대해서 전쟁의 종식 이야기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만약에 전쟁이 끝났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당장에 전쟁이 끝났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당장에 끝날 확률은 일단은 적어 보인다. 항상 이 관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유럽은 전쟁이 끝나질 원치 않는 듯한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러시아 동결 자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또 지원책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와 러시아의 반발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냉전과도 같은 지금 현재 전쟁 상황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방산주들이 눌려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정책 방향성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휴전, 그 다음에 중국과의 평화와 그리고 북한까지 이어지는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 다음 넥스트 단계로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휴전과 관련된 뉴스들 계속 띄울 거예요. 그때 방산주들이 눌린다. 그때 그럼 반도체들이 갈 거고, 반도체들이 이제 또 쉬어가는 구간 되니까 어때요? 방산주들이 올라오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쪽도 키 맞추기 전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휴전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이 조정폭이 지난 25년도 10월부터 25년도 11월까지 대략 2개월간의 쉬는 구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단기 구간, 이제 고가 돌파한 구간이 이제부터는 지지 구간으로 변질되었으니 해당 구간으로 눌리면은 좀 노려보시자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 그래서 방산주는 미래 성장 동력도 보유하고 있고 원자재 상승분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자, 오늘 방산주는 이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 종목이고요. 현재가 11만 9,300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풍산 말씀드릴게요. 자, 풍산입니다. 풍산 항상 우리가 방산주 다루면서 총알 이야기 했었을 때 네, 총알. 빠지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가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자, 근데 직접적으로 아직 반영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적은 상황이죠. 네. 자, 그 중에 하나인 구리입니다. 풍산, 포탄 및 탄약, 그리고 AI 방산 드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결국 우리 또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총알과 탄피, 탄약 모든 것에 다 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상승이 올라올 때마다 풍산의 주가가 올라왔었던 모습이 항상 부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최근에 구리 같은 경우엔 연중 신고가를 계속해서 달성하면서 올라섰다 전거래일에 살짝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는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겪는 구간보다는 오히려 수요와 안보에 대한 이유로 계속해서 원자재에 대한 상승분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인 만큼 구리 가격은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력, 그리고 AI 시장까지 전폭적으로 필요한 원자재인 만큼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풍산은 매번 실적 시즌이 되면은 실적 대박 난다. 상승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 달성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매 실적 시즌마다 나옵니다. 이번에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에서 구리 가격의 상승세를 그대로 따라 붙는다면은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는 풍산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적인 성장 동력원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풍산 현대 로템의 같이 포탄 K2, K9 자주포에 대해서도 포탄 함께 수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결국에는 드론이요. 자, 이번에 미국에서 외국산 드론 부품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외국산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근데 요것까지는 아닙니다. 이번에 또 전일 기준으로 정정이 나왔는데 삼성전자와 그리고 일부 이제 일본 제품군들은 쏙 빠졌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DJI를 네. 저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방산 시장의 확대와 로봇 시장도 함께 맞물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풍산의 박격포 드론입니다. 이번에 드론 시장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면은 정말 많이 진화를 하고 있어요. 드론을 잡는 그물총이라든지 또 나뭇가지 위에 매달리기 위해서 새와 같은 다리가 달린 드론이라든지 정말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풍산이 보유하고 있는 박격포 드론입니다. 고화력 드론이라는 얘기겠죠. 고화력 드론의 관심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풍산 장기적인 성장성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이요. 자, 오늘 기준으로 풍산, 일본 기준으로 120일 이동평균선 저항대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닥권에서 반등이 잘 나왔고 매물대에 위치한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목표가는 지난 상방 위에까지 볼게요. 16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9만 8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죠. 연관성 붙여서 방산 안에서는 풍산 공략해 보겠습니다. 쭉쭉 올라가 주길 바라면서 리뷰로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 통해서 지금까지 담아뒀던 종목 5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러 가지 종목 들어와 있는데요. 바이오 안에서 D&D 파마텍 보겠습니다. 저희가 1월 6일에 담았고 우상향 그래프 그 뒤로부터 쭉쭉 그려내고 있어요. 이때 들어갈 때 당시에는 12만 원 목표가를 잡고 들어갔었는데 어제 전거래일 11만 원 찍고 오늘은 약간 눌리고 있네요. 전략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까요?
자, 이제 어제 있었던 상승분에 대해서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없으신 분들께서 매수하시기 좋은 타이밍이다. 그렇죠. 좋은 타이밍이죠. 전자닉스가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들어가는 듯한 좀 쉬어가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장 초반에 현대차도 일단 눌렸었던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대장주들이 쉬어갈 때마다 항상 움직여줬었던 쪽은 조방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였다라는 점 꼭 기억해 보시면은 D&D 파마텍이 이번에 또 뉴스 나오는 거는 DD01 기술 이전이 또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와 최근에 일라이 릴리 뭐 특히 미국 내에서 대기업들의 또 추가적인 인수전 이야기까지 불러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임상 이상까지 어느 정도 효과가 검증된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계속 해왔었다면 요새는 그냥 일상 정도만 돼도 바로 그냥 일단 가져와요. 그 다음에 마일스톤 줄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치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D&D 파마텍 한번 같이 차트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요. 자, 어제 상승분 구간 보시면은 지난 저항대에서 맞고 밀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락 조정 폭도 잠깐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눌린 구간에서는 없으신 분들께서 노려보시면 좋은 구간이고요. 그럼 목표가 어디까지 홀딩을 해야 되냐? 네. 지난 11만 3,700원 넘어갈 때까지 홀딩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격을 강하게 벌릴 때까지 12만 원 넘어서는 모습까지 홀딩해 보시면 좋으니까요. 지금 전반적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내지는 이렇게 주가 상승의 갭을 크게 벌릴 때까지 홀딩하시는 전략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홀딩 전략 가지고 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로 리뷰를 연 만큼 이어서 이슈 두 번째는 바이오로 연결해서 가보려고 하는데요. 화면 통해서 어떤 키워드 숨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일라이릴리가 앞서 언급해 주신 M&A죠. 바이오 회사 벤틱스 바이오사이언스를 12억 달러에 인수한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비만부터 당뇨를 넘어서 이제는 염증 관련 만성 질환까지 좀 커버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건데 어제도 저희 바이오 한 종목 들어갔었잖아요. 에임드 바이오 기술 이전과 신약 개발을 같이 하는 회사를 함께 봤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 해주실지 어떤 얘기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긴 하겠습니다만 이번엔 벤틱스를 그냥 현찰 박치기라고 표현을 하죠. 네, 한 번에 확 사더라고요. 와, 그거 보고 지금 바이오 섹터에 돈이 진짜 많구나. 그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어요. 어제 에임드 바이오도 8조 강조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단이라는 금액이 지금 보시면은 작게 느껴질 정도예요.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매수를 투자를 확장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비만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더 확장 구간으로 넘어갔구나. 넥스트 그냥 살만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당뇨, 합병증. 탈모, 합병증 쪽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최근에 또 맞기 시작했다라고 한 분이 또 한 분, 두 분 생겨나시던데 네. 저는 언제 맞을지 빨리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비만약을 넘어서 확장 쪽으로 또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선 뭐 D&D 파마텍이나 뭐 ABL 바이오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합병증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세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종목들 중에서도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석하지 않고 이와 다른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대치들이 상당히 높고 로봇까지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현재가 3,405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이 종목 생각보다 인기 있더라고요. 오늘 두 번째 종목은 WSI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기존 앞서가지고 로봇 관련주 쪽 의료용 로봇으로도 관심도가 높았고 비만약 섹터로도 분류가 많이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WSI 의료 로봇 및 척추 관절용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기대치로 계속해서 올라서는 모습도 있고 최근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의료기기에 대해서 특허 빠르게 또 처리를 하기 위한 인력을 또 추가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고요. 특허 처리권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41개건으로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확장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WSI인데 WSI 같은 경우에 일라이릴리와의 연관성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 그래요? 자, WSI 같은 경우에도 먹는 비만약 자회사 인트로바이오파마가 먹는 비만약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노보노디스크 이제 제네릭 약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제네릭 약. 근데 결국 그냥 쉽게 보시면 카피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피약. 그런데 노보노디스크 이 특허를 회피하는 카피약이기 때문에
개발 성공, 개발 진행에 대해서 작년 25년도 11월 달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격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빠르면은 올해 내에서 또 이런 치료약에 대해서 기대치를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자회사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어요. 자회사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지메다봇입니다. 이지메다봇이라는 곳이 이번에 네. 또 자궁경부암과 관련된 로봇도 보유하고 있지만 뇌수술 그리고 심혈관 관련 로봇까지도 이번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료용 로봇, 의료기기 시장과 그리고 비만약 시장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이제 AI 벤처 쪽에 먹는 비만약 합병증 쪽으로 1.8조를 투자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서 이런 먹는 비만약 합병증 쪽으로 확장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자, WSI입니다. 자, 그래서 WSI 오늘 장 초반부터 4에서 5%가량의 상승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 나온 이후로부터 추가적인 조정 없이 깔끔하게 5일 이동평균선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고가 매물대 자리 돌파 시도하면은 추가적으로 시세 붙이는 구간이니까요. 아마 이번에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 관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이런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주봉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WSI인데 WSI 정말 저가 구간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근데 지금 현재 구간을 보시죠. 주봉입니다. 주봉 형태로 보시면은 상장 내지는 21년도 때 자리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21년도 저항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딱 지금 현재 이 3,500원짜리잖아요. 이 고가 3,500원짜리 뚫는다? 그럼 과거에 돌파가 나왔었던 이 빈 매물 자리 해당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파 시도하기 정말 좋은 자리다라는 점 체크해 드리니까요. 가격적인 전략 말씀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격 전략은 1차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 구간 돌파할 것이다 보면서 5,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2,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과 함께 바이오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WSI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하단 통해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낙폭을 약간은 축소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두드러지는 주인공은 오늘 단연 방산인데요. 추가적인 더 구체적인 전략 짜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어디로 어떻게 달려가면 될까요? 네, 오늘 또 장 끝나고 꾸준하게 2차전지 바이오 전략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서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더 올라갈 바이오들 준비해놨으니까요. 장 끝나고 4시 유튜브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숫자에 집중한 종목들 함께 발굴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